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남편 만났다고 제가 무슨 인생 대역전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던 시댁에 한방 속 시원하게 날려주고 이혼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예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부터 시댁에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의사가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버는 직업이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솔직히 저희 집이 그런 거 생각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집이 아니거든요. 서울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쪽에 알짜배기 건물을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저는 딱히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 대신 건물 관리하고 하면서 부모님께 월급 받아 생활하고 있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도 평소처럼 부모님 건물 중 하나에 들어온 임대문의 때문에 밖에서 일을 보고 있던 차였어요. 건물을 둘러보고 나오다가 발을 접질르는 바람에 급한 대로 근처에 있던 정형외과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쪽이 남편이 일하고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티를 낸 적도 없고 남편 또한 자기가 의사라고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 차는 3살이나 났지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게 끌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남편한테 저희 집이 여유롭다는 사실을 알리기가 싫어서 일부러 숨겼습니다. 그냥 이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제 할일 다하면서 부모님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첫 만남부터 우리 집 돈 많다고 티내거나 자랑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제가 속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전에 연애하던 사람들 중에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 몇 명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엔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돈 있는 티를 안 내면 그건 그거대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고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저를 지멋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드는 인간도 있었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보신다면 차라리 대놓고 욕심부리는 전자보다 음흉하게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저랑 존재부터가 다른 귀족인 척하는 후자였어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런지 남편이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인지 먼저 알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 여유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사람이 돌변한다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 보니 연애 자체는 여유가 넘치는 데이트였어요. 저 또한 일부러 집에 돈이 많다는 티를 낸 적은 없지만 데이트 비용을 내거나 할 때도 돈을 아끼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오다가 서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요. 그때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이 참 유별난 사람이라는 건 그때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는 사람은 정말 땡 잡은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너는 안 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연신 우리 아들이 연상의 취향인 줄은 몰랐다 하면서 저를 겪어보지도 않고 이거 기가 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게 생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싫은 티를 숨기지 않았죠. 마치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당신 아들을 인생 역전할 기회만 노리는 늙은 여우가 낚아챈 것처럼 보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의 계속된 아들 자랑에 남편은 머쓱해졌는지 그만 좀 하라며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대한민국 상위 1%라느니 귀족이니 하면서 남편을 계속 추켜 세워줬죠. 연애하면서 혐오했던 인간상이 딱 그쪽이었거든요. 자기 직업 하나 믿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깔고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결혼을 결심한 건 제가 결혼을 해도 남편이랑 하는 거지 시어머니랑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자리에서도 자기를 한껏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거기에 그날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어머니는 자기가 꼭 책임지고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만 잘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쭉 연애를 이어오고 있는데 기어이 결혼 허락을 받아왔어요. 사실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솔직히 연애는 몰라도 결혼 욕심은 크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당시 남편이 저나 저희 집 재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혼 허락을 받아온 모습이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후에 바로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저희 부모님이 건물 몇 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말해줬죠. 그 후에 상견례를 하기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만 몇 번이고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나이가 많다고 아들 기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이 전부 결혼을 허락해줬으니 말 그대로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꺼낸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꺼낼 말들의 밑밥이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 다시 한번 의사아들 자랑을 시작했어요. 이미 저희 집이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의사 사위 얻는 걸 아주 땡 잡은 줄 알라는 식으로 나오셨죠. 의사 사위라는 게 돈만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남편은 아주 질색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터진 시어머니의 입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사람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결국엔 명예가 있어야 그 돈도 가치가 있고 빛나는 법이라며 집안에 의사 식구가 들어오는 걸 대박 잡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계속 열변을 토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에 눈 하나 꿈쩍하실 분들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심기를 거슬리는 말을 기어이 먼저 꺼내더군요. 예비 사돈이 건물을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사위한테 병원 하나 차려주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의사 아들 키워낸 값이면 못해도 예단으로 한 5억 정도는 해오셔야 할 텐데 병원 하나 차려주면 예단 문제로 길게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금전적인 이야기부터 꺼내는 건 안 좋은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을 먼저 자르셨고, 그런 이야기는 추후에 애들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 다시 나누자고 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몹시나 상한 눈치였습니다. 의사 그까짓 게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 유세를 떠냐고, 결혼을 엎어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심한 말도 하셨어요. 당시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나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준 사람이었으니 그 만남이 마치 세기의 만남이라도 된 것 마냥 생각해서 파혼은 하기 싫다고 했죠.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한 개업은 어떻게 절충해서 부모님이 알짜배기 상가건물 공실 하나를 권리금이나 계약금, 세도 향후 3년 동안은 받지 않기로 해서 병원 자리만 해줬습니다.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셨으니 거의 차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병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런 것들은 전부 남편이 남편 집에서 알아서 해오는 걸로 했어요. 그도 그럴게 그거 외에는 남편이 결혼 비용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집에 자동차부터 혼수, 집에서 쓸 국그릇 하나까지 전부 다 저희 집에서 해가기로 했거든요. 들어간 돈만 따지고 보면 시댁 쪽도 병원에 들어갈 기자재들 사느라 지출이 컸겠지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저희 집에서 큰 돈을 해간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기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던 거였고요. 결혼하고 알게 된 건 병원 일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바쁘다는 거였어요. 월급 받고 일할 때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돈을 잘 번다고는 하지만 쉽게 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야간 진료에 주말에도 오전 진료까지 해야 하니 집에서 같이 쉴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같이 보낼 시간이 너무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아쉬운 척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것처럼 월급 받고 일할 페이닥터 한 명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또 꺼내왔어요. 마침 자기 대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는 후배 일할 자리가 없냐고 연락을 해왔다더라고요. 병원 운영은 당신이 하는 건데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걸 나한테 허락을 받느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당장 환자 수 생각해보면 월급까지 주기엔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게 그래도 의사가 한 명 더 있으면 환자도 더 받을 수 있고 쉬는 날도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이야기 들어보니 당분간 적자가 나는 부분을 제 돈으로 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 영 아니었어요. 개인 시간이 생겨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건 물론 장점이긴 하지만 월급 받을 때랑 다르게 이제는 자기 이름 걸고 개원까지 했는데 당장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는 건가 싶었거든요. 적어도 사람을 구해 쓴다면 그건 병원벌이가 사람 월급 주고도 남을 만큼은 벌고 난 이후에 말을 꺼내는 게 순서 아니겠나요? 각자 벌이는 생활비 제외하고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뭐 생활비로 한 달에 몇백씩 쓰는 것도 아니고 환자도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왜 돈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병원 장비랑 그런 걸 시댁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다가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돈이 모자랄 수밖에요. 다른 것보다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좋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일단 남편 대출부터 해결해 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냥은 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여기서 해결을 해준다는 건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은행 대신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는 것보다야 남편 입장에서는 100배 1000배 좋은 조건이었을 테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남편도 대출로 나가는 부담이 적어지니 페이닥터 한 명 구해서 조금 탄력적인 스케줄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말하던 대로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생기게 되는 거니 부부 사이인 저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남편도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부터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번에 저한테 어떻게 남편한테 차용증을 작성시킬 수 있냐고 저를 두고 돈에 미친 독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더니 의사 아들이 죽어라고 번 돈을 차용증까지 써가며 받아가고 싶냐고 돈으로 지금 내 아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부려먹으려는 속셈이냐길래 아드님한테 자초지종을 제대로 들으시긴 한 거냐고 되물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다고요. 상견례 당시에 이야기된 것과 다른 상황인데 제가 남편 얼굴 봐서 그냥 넘어가신 건 알고 계시지 않느냐 되물었죠. 정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애초에 처음 이야기되었던 대로 어머님이 남편 대출금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 돈으로 해주시면 차용증도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 말 다 하신 거면 전화를 끊겠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한테 성질을 내는 겁니다. 의사 남편, 의사 사위 얻은 게 니들 평생의 복인 줄도 모르냐고요. 병원이 있는 건물은 공실도 잘 나지 않는 거 모르냐며 우리 아들 하나가 니네 집 건물 가치를 얼마나 올려놓은 줄 아냐며 열을 올리더라고요. 병원 들어오면서 상가 계약하신 분들이 좋아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 병원이 없다고 저희가 힘든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뭘 알고 떠드시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시어머니니까 그렇게까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사이나 빠지면서까지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 차용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그냥 은행빚 유지하면서 남편이 주 6일이고 낮밤 가리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사람 구할 만큼 여력이 생길 때까지 혼자 개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라도 한 건지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잘 설명할 테니 저보고 기분 풀라고 저를 달래주길래 나를 달랠 생각 하지 말고 어머님하고나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떳떳하게 전화하면 될 걸 가지고 괜히 제 눈치를 보면서 서재로 쓰고 있던 방으로 가서 문까지 닫아놓고 전화를 하더군요. 무슨 작당 모의를 하려나 싶었어요.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남편이었다 보니 베란다에만 가도 방 안에서 나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통화 내용을 엿듣는 게 떳떳한 일은 아닌 건 알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해명 안 해서 괜히 그걸로 시어머니랑 저 사이에 또 다른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똑바로 이야기하는지 들으려고 했었을 뿐인데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처음엔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대놓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나서서 초를 치냐며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이야기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장인 장모한테 신뢰 좀 쌓아놓고 병원 건물 명의부터 집 명의까지 싹 다 내 명의로 돌리든 공동 명의로 돌려놓아야지 이혼하면 뭐라도 우리 손에 떨어진다며 갈 길이 구만리인데 왜 이렇게 성급하시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생활비도 300씩 보내드리고 있지 않냐고 그 돈이면 월급 받을 때 드리던 것보다 배는 더 보내는 건데 일단 그걸로 만족하고 계시라는데 남편이 돈에 항상 허덕이는 게 대출 때문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 마치고 온 남편은 뻔뻔하게 저한테 어머니랑 자리하게 했고 다시는 같은 일로 저한테 연락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더군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처가재산 노리는 게 저는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저한테 일어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당장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음 날까지 아무 일도 없는 척 가만히 있다가 친정부모님께 찾아갔습니다. 중간쯤부터이긴 하지만 대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싶어서 남편이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녹음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들은 아버지께서 처음에 돈 밝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한다며 치를 떨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지요. 그 길로 저랑 같이 병원으로 쳐들어갔어요. 남편은 전혀 생각도 못한 눈치로 웬일로 둘이서 같이 왔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미 물증까지 확실한데 더 기다릴 이유도 없겠구나 싶어서 곧바로 녹음해 놓았던 거 틀어주고 어디 한번 설명해보라고 했어요. 자기 목소리가 확실한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긴 말 할 것도 없다고 당장 이혼 서류부터 작성하러 가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네 말고 내 건물에 병원 차리고 싶어하는 의사를 못 구하겠냐고? 이혼 안 하고 버티면 내 전 재산 전부 털어서라도 바로 아래층 상가들 통째로 공실 만들어서 절반은 한의원, 절반은 정형외과로 새로 열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향후 3년간은 세를 따로 받지 않기로 하긴 했지만 남편이 대출도 많은데다가 시댁 생활비까지 보태야 했으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렇게 나온다면 남편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겠죠.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남편과 같이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비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졌어요.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소송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 그냥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한마디 했죠. 남편은 장비랑 기타 집기들 다 빚내서 산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며 비굴하게 나오길래 당신 어머님 말 맞다나 병원 들어오길 기다리는 건물들이 줄을 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건물 찾아서 거기다 새로 개원하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용서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듯 나가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병원 밖을 나서는데 몇 번을 주저앉았다 일어섰다 하더군요. 결국 1년도 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복수를 해줘서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결국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던 저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네요. 남편이 저희 집 재력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단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부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족속들하고는 두 번 다시 상종하기 싫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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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한 30대 직장인이에요. 신랑에게는 돌싱 누나가 하나 있어요. 시누이에게는 3살 된 아들과 예정일이 거의 다 된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이혼하면서 첫째는 전 남편이 키운다며 데려갔죠. 이혼할 때도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최대한 말씀을 아끼시고 쉬쉬하는 걸 보니 시누이한테 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시누이 성격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상할 만큼 태도가 상냥해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를 이름으로도 단 한 번도 불러주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가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째서 결혼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던데 손주 소식이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결혼 전부터 아기 낳는데 큰 뜻이 없었고 일단 돈부터 벌어보고 여유 생기면 갖자는 시기였거든요. 분명히 양가에도 뜻을 알렸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설사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여도 절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뜬금없이 뭔 소리인가 했는데 요지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가 재혼해야 되는데 아이가 있으면 힘들다며 그렇다고 싱글맘으로 혼자 살게 둘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괜히 애 낳느라 고생하지 말고 시누이 애를 받아서 키우라는 거였죠. 솔직히 걱정하긴 했어요. 시누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빵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가 봐도 애 키울 형편은 안 됐거든요. 너무 열받아서 당장이라도 싫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려고 저는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신랑하고 상의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신랑은 이미 알고 있으니 저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무 중에 전화하면 방해될까 싶어서 따로 연락은 안 해보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정상인이라면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 도착한 신랑이 제 눈치를 살피는 걸 보고 뭔가 나한테 캥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자기는 시누이 애 키우고 싶다고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누가 얘기 안 하면 아이는 우리가 부모인 줄 알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면 형제 맺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랑 한참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그 사람이 맞는지 싶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에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결국 저는 친정에 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뭐 때문에 싸우고 친정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더 화내실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부끼리 다툴 수도 있지, 다퉜다고 이렇게 친정에 와버리면 어떡하냐며 저에게 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름도 안 부르시고 좋은 말이라고는 한 번도 해주신 적 없던 분이 연애 때 남편보다도 저를 더 상냥하고 달콤하게 부르시더군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보고 독한 년이라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하네요. 시누이가 뭐라고 하던지 크게 타격은 없어요. 그전부터 여차하면 집 좀 산다고 뻑이냐고 돈 좀 있다고 유세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는 저랑 거의 머리채 잡고 싸울 뻔했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지만 결국 저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잘 살아서 열등감 느끼냐고, 시집가서 애 낳고 이혼하라고 내가 등 떠밀었냐고요. 내가 돈 많은 게 그렇게 불만이면 나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용돈 못 드린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무튼 저보고 옛날에 대들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저를 살살 긁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공격적으로 쏘아붙였어요. 책임도 못지라 지워버리던가 하지 뱃속의 애는 무슨 잘못이냐고 하니 저보고 또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하네요.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함부로 지우냐면서 책임감 없는 년한테 자기 동생 장가가서 고생하는 거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그렇게 강해서 남한테 애 떠 맡기려고 하는 거냐고, 그게 본인 편하자고 애 치워버리는 거 아니냐며 그게 지우는 거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 팩트로 두드려 맞은 시누이는 저한테 더 이상 별말은 못했어요. 남편은 저보고 잘해보자고 자기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하길래 설마 아기 얘기냐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친정에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저 순수하고 착해서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 착한 게 아니라 완전 똥멍청이네요. 말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키워서 우리 아이라고 하면 된다지만 나중에 시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네 애미니까 이제부터 나 모셔라 하면 애는 무슨 죄냐고요? 그러게 입양 보내라니까 자기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냐는데 저는 다른 사람 애 대신 봐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게 시누이 애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으로 찾아가면 누구 하나 피본다며 신랑 데리고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엄마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하자 시누이는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가 엄마 모셔온 걸 보고는 방으로 튀어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흥분하지 않고 조근조근 그게 얼마나 몰상식한 일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질 거 아니냐며 생판남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면 부부금술해도 좋고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 데려다 키우는 거보다 시누이 애 키우는 게 그래도 더 정이 가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이미 제 몸에 하자가 있어서 제가 임신 못하고 입양할 거라는 전제를 깔아두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옆에서 시누이도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소식 없으면 임신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본인처럼 계획 없이 가랑이 벌리고 덜컥 아이가 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이가 질 생각 없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고 나중에 혹시 내 몸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더라도 남편만 문제 없으면 어지간해서는 불임 클리닉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하라고 했어요. 옆에 계시던 저희 엄마도 언행이 어찌 그리 천박하고 엉망진창이냐며 애 딸린 게 문제가 아니고 입기 곱지 못해 재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 언행이고 품행이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데 그런 엄마 밑에 태어날 아이도 불쌍하다며 혀를 차셨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한테 좋겠다 싶으니까 추천하는 건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며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야 본인 딸이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자기 딸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제가 시누이랑 가족도 아니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엄마가 시누이에게 자기 애면 책임지고 키울 생각을 해야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치워버릴 생각만 하냐고.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차라리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야 있겠지만 벌써부터 안 키울 생각으로 이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초롱초롱해진 눈으로 저희 어머니께 얼마나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똥멍청이 신랑이 들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장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어머니 입을 막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 번 더 이런 몰상식한 일로 우리 딸 괴롭히면 그때는 본인 손으로 직접 이혼시킬 거니까 저희 남편한테도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하라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집에 와서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너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도 못하고 나 힘들게 하라고 집 사주면서 너한테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 이제 시댁은 명절만 갈 거고 명절 때 제외하고는 용돈도 안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싫으면 이혼이라고요. 이미 이번 기회를 통해 결정적인 상황에 네가 나보다 가족 편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혼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부모님이 한 번 더 기회 줘보라고 해서 참고 사는 줄 알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싫으면 얘기하라니까. 아니라며 앞으로 자기가 무조건 제 편에서 역할 제대로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는데 이 남자 믿고 살아도 될까요? 후기입니다. 얼마 전에 시누이가 출산했습니다. 지금 조리원에서 나와 시댁에서 쉬고 있는데 막상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애기 보려니까 힘이 들었는지 남편에게 조심스레 애 데려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다네요. 누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누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는 않을 거라면서요. 시누이는 착한 자기 동생 어떻게 구워 삶은 거냐며 저희 집안 사람들 아주 독종이라며 잘 먹고 잘 살라고 악다구니 쓰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저 몰래 저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 걱정과는 달리 이제는 정신 차린 듯해서 참 다행인 듯합니다.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여기에 사연 보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와 시누이 그리고 동서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온 이후부터 갈등이 생겨서 조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가가 제주도이고 호주 유학 시절에 호주에서 회사 다니고 있던 남편을 만났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도 거기서 낳았고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과 제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지금은 제주에서 지내고 있어요.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역시 제주에 살고 있어 왕래가 잦은 편이고 조카도 제 아이와 비슷한 또래라 잘 지내는 듯 하네요. 두 아이 모두 국제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같은 학교 다니고 있어서 형제처럼 친하고 집에서나 자기들끼리는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대화합니다. 시가는 경기도권에 있고 아랫동서랑 시누이 하나 있으며 아이도 한 명씩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단 3-4살 정도 아래예요. 시누이와 동서는 가정주부이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네가 모시고 살아요. 저번 방학 때 호주로 친정조카랑 우리 아이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시드니랑 브리즈번, 케언즈 돌고 왔어요. 브리즈번은 제가 유학한 곳이라 친구들도 있어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고요. 그런데 3-4달 전쯤에 시누이가 자기의 방학 때 제주집에 보내도 되냐고 해서 제가 호주에 여행 가야 한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애들 셋을 나 혼자 무슨 수로 케어하냐고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본인도 그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지인들 만날 일정도 있고 코스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럼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시누이가 우리끼리 가면 동서가 또 서운하지 않겠냐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이 점점 커져가는 감이 있었으나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동서에게 시누이가 연락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하자 시누이가 동선의 비행기 값을 본인이 부담하고 숙박을 제가 하기로 했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니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상의 없이 자기 맘대로 뱉은 게 황당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세 가족이 갑자기 호주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애들도 신났고 어른들도 좋아했고요. 근데 중간중간 저희 애라 친정조카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동서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애랑 친정조카에게 다 같이 온 거니까 한국말 쓰라고 일러두긴 했는데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여행하다가 브리즈번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누이와 동서에게 친정조카랑 저희 애랑 데리고 다녀오겠다며 둘은 뭐하고 있을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시누이가 호주 가정집 가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혹시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 없이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이요.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문제도 아니고 지인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당일에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며 적당히 밀어내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럼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라며 재촉하는 거예요. 지인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멀리서 왔는데 당연히 괜찮다며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미안한 마음에 좋은 걸로 와인을 2병 샀어요. 시누이랑 동서는 빈손으로 따라오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환대해주어서 너무 미안했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시누이랑 동서는 아무 말 없이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땡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준비한 음식과 와인을 다 먹고 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동서랑 시누이가 불편한 티를 너무 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누이랑 동서가 기분이 안 좋은지 뭘 물어봐도 단답식이고 애들이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는데 동서랑 시누이랑 애들 발음 가지고 키득거리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지만 남은 일정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 상태로 케언즈까지 돌고 마지막 날 애들 일찍 재워놓고 호텔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저희끼리 한잔하러 갔어요. 처음엔 동서가 시누이랑 형님 덕에 이런 데 왔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그래도 역시 같이 오길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동서가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뜸 저한테 묻더라고요. 시누이랑 자기랑 여기 왜 데리고 왔냐며 박탈감 느끼게 해주려고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 외국인인 거 왜 말을 안 해줬냐며
애들이 영어하면 같이 한국말 하라고 해야지 왜 냅두냐며 자기들 무시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횡설수설해서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신우이도 그래요. 언니 외국인인 거 말했으면 안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인 친구인 줄 알아서 따라간 건데 작은 언니랑 자기랑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았냐면서요. 언니네랑 친구랑 조카는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데 자기 애들이랑 자기들은 뻘쭘하고 좀 민망했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가만히 있는 저 두 식구를 데리고 온 건가요? 자기들이 따라와 놓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가씨가 따라온 거고 동서까지 부른 것도 아가씨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니네들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왜 니들 맘대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냐고. 그런 친구 집에 빈손으로 입만 가지고 갔는데 내 친구가 니네 얼마나 잘해줬냐고, 그리고 애들이 영어하는 게 왜 동서를 무시하는 거냐고, 걔네들 원래 집에서도 영어로 얘기한다고, 정말 너무들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자기도 시부모 안 모셨으면 자기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다 해줬을 거라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말 들은 신우이가 왜 말을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그 둘이 싸우더라고요. 수습도 안 될 것 같아서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냅두고 혼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귀국할 때까지 새 여자가 냉전인 상태로 왔고요. 그대로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곧 추석이라 제가 동서한테 연락했어요. 그때 많이 섭섭했냐, 그냥 다 같이 좋게 놀러 갔다 오려고 한 건데 맘 풀어라, 좀 더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서는 아니라며 그냥 자기 자격지심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저희 집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해서 부러웠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더 이상 시부모님 모시고 싶지 않다며 형님이 모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면서 자기 자식 공부 다 못 시키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방님이랑 얘기된 거냐고 하니까 아직 아니라네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더 줄 테니까 아이 공부하는데 보태는 건 어떠냐고 얘기했어요. 현재 시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동서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주고 있어요. 알다시피 내가 친정어머니 모시고 있고 시부모님이 연고도 없는 제주에 오셔서 뭐 하시겠냐, 낮에 애가 학교 가고 나랑 남편은 출근하는데 두 분이서 뭐 하시겠냐고 하니 동서가 이제껏 형님이 하셔야 하는 건데 대신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다며 저보고 양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 경기도에 20평 빌라가 전 재산이시고 서방님과 동서는 집 구할 형편이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저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고 전부 친정에서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애 낳고 남편 외벌이로 살 때는 친정에서 생활비도 보태주셨어요. 저는 동서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여지껏 제가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한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지금 아버님 집 처분하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보태서 제주에 작은 집 얻고 거기에 모실 테니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어차피 그거 시부모님 집이고 설마 동서 부모님만 제주에 보내고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니 끝까지 사람 무시하냐며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괜히 여행 같이 가서 좋은 일 하고도 욕먹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남편은 이유야 어쨌든 부모님 모시는 건 맞으니 어린애 투정이라 생각하고 화해하라는데 저도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아서 쉽지 않네요. 진짜 저거 안 보고 사는 게 답일까요? 참고로 신우이와는 좋게 풀었어요. 추가입니다. 조언 구할까 하여 올린 글인데 많은 분들이 100만 원 끊으라고 하셨네요. 100만 원을 주는 건 친정어머니께도 드리는 돈이라 시부모님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지만 시부모님이 동서에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동서한테 100 주고 있다고 쓴 거고 신우이도 부모님께 50 드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용돈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제주로 모시는 건 서방님 결혼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본가를 옮기면 서방님과 신우이가 명절에 오기도 힘들고 본인들 죽으면 제주까지 와서 가족이 모이겠냐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서가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닐 나이는 지났고 어렸을 때 보내고 싶었지만 서방님 반대로 못 보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신우이는 먼저 미안하다고 전화 왔어요. 생각해보니 여행 간다고 들떠서 마음대로 추진해버려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숙박비 더 들어간 것도 입금했더라고요.
후기는 아니지만 남편이 동서가 끝까지 마음 풀려고 하지 않으면 이번 추석 때 올라가서 부모님 계신 데서 이 문제 얘기하자고 하네요. 사실 동서가 저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인가 내가 알게 모르게 무시했나 싶어서 올린 글이기도 해요. 좋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찝찝하네요. 그래도 내일처럼 분개해주시고 좋은 조언들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